27페이지. 판의 경계와 대륙의 이동. 여기서 얘기하는 판의 경계, 대륙의 이동. 간단하게 정리를 할 거예요. 판의 경계와 대륙의 이동. 아시겠죠? 본격적으로 뭐 판 구조론을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일단 판의 구분은 어떻게 판의 구분을 하니? 판의 구분. 판의 경계. 각 판의 이동 속도와 방향의 차이를 가지고 판의 경계를 구분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 경계가 있다. 엇갈려서 이동해도 경계가 있다. 같은 방향으로 모여도 경계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판의 경계의 종류, 판 경계의 종류가 크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세 가지죠. 한번 배웠으니까 빨리빨리 나와보도록 합시다. 판 경계는 무슨 경계가 있어? 일단은 뭐 수렴형 경계가 있죠. 수렴형 경계. 그리고 발산형 경계. 그리고 그죠? 보존형 경계. 채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수렴, 발산, 보존. 그지? 이거는 멘틀의 대류 운동하고도 관련돼 있죠. 판이 움직이는 원동력은 멘틀 대류 때문이고요. 그죠? 그러면은 상상을 해봅시다. 멘틀 대류의 상승부,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은 뜨거운 멘틀이야, 차가운 멘틀이야?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은 뜨거우니까 상승하겠지. 하강하는 곳은 멘틀이 차가워진 곳, 밀도가 큰 곳, 이런 데서 하강을 하겠죠. 자, 수렴형 경계,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로 나누게 되고요. 멘틀의 상승, 하강으로 정리를 하자면 수렴형 경계는 멘틀의 뭐가 이루어지는 곳이야? 멘틀 대류의 상승이야, 하강이야? 하강이야. 발산형 경계는 멘틀 대류의 상승. 보존형 경계는 멘틀 대류의 까먹었어? 상승하던 관련이 없다. 보존형 경계는 멘틀 대류 상승 하강부 자체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럼 보존형 경계는 왜 보존형 경계가 만들어지게 돼? 판의 이동 속도의 차이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존형 경계는 어디 부근에서 보존형 경계가 만들어지니? 해령 부근에서, 해령과 해령 사이에서 판의 이동 방향과 이동 속도 차이 때문에 얘는 멘틀 대류의 상승 하강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보존형 경계는 해령 부근에서 판의 이동 방향과 속도 차 때문에 만듭니다. 이게 보존형 경계다. 자, 좀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거 크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 어차피 판 구조론에서 다시 나오게 되겠지만, 자, 수렴형 경계 표로 한번 정리를 머릿속에 해보세요.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 일단은 멘틀 대류에 좀 전에 정리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수렴형 경계는 하강부, 발산형 경계는 상승부. 얘는 관련이 없다. 그죠? 네. 자, 그리고 수렴형 경계는 다시 나누지.
뭐와 뭐로? 충돌형이랑 충돌형과 섭입형으로 나누죠.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네. 자, 지각 변동 중에서 네. 뭐가 나와야 돼? 얘네들 뭐가 정립돼야 돼? 천발 지진, 신발 지진, 화산 활동. 요 세 가지 정리할 겁니다. 지진 중에서 일단 천발 지진. 좀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신발 지진. 그리고 화산 활동. 그 유무를 OX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 충돌형 경계는 천발 지진 어때요? 신발 지진, 화산 활동 잘 안 일어나. 무조건 안 일어나는 건 아니고 대체로 안 일어난다. 섭입형 경계는 천발, 신발, 화산 활동 다 일어나. 제일 위험한 곳이야. 그지? 발산형 경계는 어때요? 천발 지진. 자, 판의 경계는 일단 지진은 다 발생해. 네. 그리고 그 지진 중에서 무슨 지진은 다 발생한다는 얘기야? 천발 지진은 다 발생하는 거야. 고민 없이 보존형 경계도 천발 지진은 다 발생합니다. 신발 지진, 발산형 경계에 신발 지진 발생해야 돼. 왜냐하면 발산형 경계 자체가 판의 두께 자체가 그렇게 두껍지가 않다고. 신발 지진은 진원지가 100km 이하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걸 신발 지진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신발 지진이 일어나려면 판의 두께 자체가 두꺼운 곳에서 경계가 만들어져야지만 신발 지진도 일어날 수가 있다고. 깊은 곳에까지 경계가 만들어져야 돼. 근데 발산형 경계 자체는 경계면 자체가 두꺼운 곳이 아니라 깊은 곳이 아니라고. 그래서 신발 지진은 발생 안 해요.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잘 일어나. 왜? 멘틀들의 상승불이니까 뜨거운 물질이 위로 올라오잖아. 압력 감소. 압력 감소에 의해서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녹아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는 신발 지진 당연히 안 일어나. 화산 활동 안 일어나.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까먹었을지 모르지만 충돌형, 섭입형, 발산형, 보존형에 사용되는 지형, 이름. 이런 이름 나오면 충돌형 경계다, 섭입형 경계다, 발산형 경계다, 보존형 경계다가 탁탁 튀어나와야 돼. 일단 발산형 경계부터 하자. 발산형 경계에 언급되는 지형 이름 뭐 있어? 어떤 단어 나와야 돼? 열고 이 단어 나오면 무조건 발산형 경계야. 해령, 열곡, 열곡배. 보존형 경계는 어떤 단어 나오면 돼? 변환단체. 그치, 변환단체. 나머지는 다 수렴형 경계에 나오는 단어들이야. 수렴형 경계 중에서 섭입형 경계는 다 나와. 뭐 나와? 섭입형 경계 언급되는 단어가 할구 호상열도, 섭입배, 습곡삼례. 충돌형 경계. 되셨어요? 얘네들은 암기하기보다는 좀 이해를 좀 해봐봐. 머릿속에 이미지를 좀 가지고 이해 좀 해봐봐. 어떤 이미지를 갖고 이해를 하면 되냐면
이 경계들, 특히 뭐 보전형 경계는 그렇다 치고 수렴형과 발선형 경계를 그림으로 한번 대충 한번 그려보자 이 얘기야. 여기에 이게 바다고 얘가 판 중에서 이게 무슨 판이야? 이게 대륙판이겠지? 얘가 무슨 판이야? 해양판이지? 네. 해양판으로서 만들어져서 양옆으로 어떻게 돼? 찢어져 가지고 벌어지게 됩니다. 얘가 해양판이고요. 멘틀 대류는 이 밑에서 뭐하고 있어? 올라오고 있어. 상승부란 뜻이고요. 올라와서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돼? 가라앉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위가 무슨 부위에 해당된다? 얘도 판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겠죠. 물론 주로 하강하는 건 해양판이 하강을 하게 됩니다. 얘가 하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무슨 연경계야? 삽입형 경계고 얘가 무슨 연경계야? 발산형 경계, 찢어지는 발산형 경계. 그러면 여기서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이 산맥의 이름이 뭐예요? 이게 해령이지. 해령 사이에 온폭 들어가 있는 계곡, 골짜기. 얘를 열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해령, 열곡. 발산형 경계라는 뜻이 되겠지. 이해되셨죠? 바다 중에서 가장 깊은 바다, 여기를 뭐라 그래? 여기. 말려 들어가면서 엄청 깊은 곳이 만들어져. 여기를 뭐라 그래? 해구. 그리고 여기를 섭입대. 그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화산 폭발에 의해서 섬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쳐요. 이 섬이 바로 뭐야? 이 섬이 호상열도예요. 얘가 호상열도.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생각을 하면 삽입형 경계하고 발산형 경계의 지형의 이름과 왜 천발지진, 신발지진이 만들어지는지 보이게 됩니다. 섭입대는 여기가 경계예요. 경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다 뭘로 작동을 할 수가 있어? 진원지로 작동을 할 수가 있다고. 여기가 다. 근데 이 진원지들은 천발지진에 해당될 거고 점점 진원지의 깊이가 깊어지겠지? 이쪽으로 갈수록 무슨 지진에 해당되는 거야? 신발지진. 그러면 발산형 경계는 지진이 어디서 발생돼? 여기서 발생돼. 얘에 비해서 깊은 곳이야, 얕은 곳이야? 얕은 곳이지. 그러니까 대부분 발산형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지진은 무슨 지진이야? 천발 지진인 거야. 깊지가 않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네. 자, 참고로 대륙판, 해양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륙판과 해양판 중에서 누가 밀도가 크고 작은지는 다 정리가 되죠? 자, 대륙판, 해양판. 어차피 나중에 판 구조론에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될 텐데 기본적인 내용, 밀도 누가 커? 해양판이 밀도가 크지. 이유는 해양판과 대륙판 중에서 해양판은 무슨 함질로 이루어져 있어? 대륙판은 현무함질이 좀 더 밀도가 큽니다. 그 다음에 두께는 어때요? 누가 두꺼워? 대륙판이 두꺼워요. 대륙판은 보통 두께 자체가 한 40km, 두께 자체가 평균 두께 한 40km 정도 됩니다. 해양판은 그래봐야 한 10km 정도 내외, 이 정도뿐이 두께가 안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대륙판의 이름들에 한 6가지 정도가 있지.
이름들 뭐 있니? 대륙판의 이름 기억나요? 일단 유라시아판 우리나라 포함시키고 있는 그지? 또 북아메리카판 북아메리카 또 북 나왔으면 남도 나와야지 남아메리카 또 인도 합쳐서 하나의 판이야.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 하나 둘 셋 넷 또 아프리카 대륙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마지막 하나 남극판 남극 대륙이에요. 원래 판게아 때 남극 인도 호주 다 붙어 있었어. 판게아 시절 때. 자, 그 다음에 해양판에는 뭐가 해양판이었어? 일단 태평양판 나와야지 가장 큰. 또 대서양판은 없어요. 그 판 이름 없어. 대서양판은 판 자체가 없어. 필리핀판. 그 다음에 포커스판. 나즈카판. 대충 4개. 합해서 대륙판, 해양판 합쳐서 한 대략 한 10개의 판 이름을 암기를 해두고 어느 위치에 위치해 있는지도 머릿속에 그려지면 참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29페이지 내용 보자. 29페이지 내용은요. 과거와 미래의 대륙 분포의 변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륙, 한 덩어리의 대륙 이름이 뭐였어? 판게아지? 판게아를 기점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판게아 언제 형성된 하나의 대륙이야? 판게아 언제 만들어졌어? 판게아 언제 만들어졌어? 고생대 말이야. 고생대 말. 몇 억 년 전이야 그러면? 고생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고생된 줄 아세요? 5.5억 년 전서부터 2.5억 년 전까지를 고생대라고 그래. 그럼 고생대 말이면 2.5억 년 바로 직전이었겠지. 한 2억 7천만 년 전. 판게아는 고생대 말 약 2억 7천만 년 전. 판게아가 만들어진다. 하나의 대륙. 아시겠죠? 근데 얘가 분리 시작. 언제부터 분리가 시작돼? 중생대 초예요. 알겠어요? 중생대 초 중에 분리가 진행됩니다. 근데 이 앞전에 판게아 앞전에 하나의 초대륙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 없었어? 여러 차례 있었대. 알겠어요? 이 바로 앞전에 초대륙의 이름이 책에 나와 있잖아. 뭐라고 나와 있어? 로디니아. 로디니아가 몇 억 년 전에 형성된 게 로디니아라고 나와 있어요. 약 12억. 12억 년 전이면 지질시대로 언제니? 성캄브리아 시대. 그죠? 성캄브리아 시대 때 로디니아. 하나의 대륙이었다 찢어졌다가 다시 붙은 게 판게아. 근데 그게 이제 분리 시작됐어. 그죠? 그럼 분리가 시작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분리가 시작되겠지? 그러면서 인도 대륙하고
호주 대륙이 막 떨어져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인도 대륙이 어디에 붙어버리게 돼? 현재 유라시아판에 붙어버리게 되겠지. 어느 순간 인도판이 유라시아판에 붙어버리는 일이 생기는데 지질시대상 이게 언제예요?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붙은 이 시대가 신생대예요. 알겠죠?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런 거 이제 끼워 들어가게 되는데 판게야 하나의 대륙이 만들어졌을 때 이때 당시에는 북아메리카, 다시해서 현재 캐나다, 미국이라고 하는 북아메리카가 유럽하고 뭐였다는 얘기야? 붙어 있었다는 얘기지. 이때 유럽과 북아메리카 그 경계에서 붙으면서 만들어지는 대규모 습곡산맥이 만들어져. 이름이 에팔레치아 산맥이야. 이게 판게아 이후에 에팔레치아 산맥. 그래서 에팔레치아 산맥이 지금 조사를 했더니만 어디에 분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미국, 캐나다 쪽하고 유럽 쪽 걸쳐서 이틀에. 이게 지질구조의 연속성이야. 그래서 두 대륙은 과거에 붙어 있었다. 이런 얘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대서양 생성은 언제일까? 어디에 끼어 들어가야 돼? 대서양은 원래부터 있었어요? 원래 없었어. 대서양은 현재 어디가 대서양이니? 북미, 남미와 유럽,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데가 대서양이지. 그러면 원래부터 북미, 남미가 붙어 있었을 때는 대서양 자체가 있었겠어? 없었겠어? 없었겠지. 그럼 대서양은 언제부터 생성돼? 분리 시작 때부터 대서양 생성이지. 이해되셨어요? 대서양 생성 및 확장. 점점 대서양이 커지고 있죠. 그리고 분리가 시작되면서 인도판도 남극 대륙에서 이제 떨어져 나오기 한단 말이죠. 인도 자체가 원래 남극하고 붙어 있었잖아. 그지? 거기서 떨어져 나왔어. 떨어져 나와서 인도 대륙 앞에 이제 바다에 이름을 붙여놔. 무슨 양? 인도양. 그러니까 인도양은 여기다가 써줘야 되겠지. 인도양 생성. 인도 대륙도 분리되기 시작했을 테니까. 되셨나요? 그 다음에 히말라야 산맥은 어디다가 붙여놔야 돼? 붙었을 때, 그치? 얘네들이 충돌에 의해서 충돌형 경계에서 대규모 습곡산맥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이때 이제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지금도 히말라야 산맥은 점점 그 높이가 높아지고 있어, 낮아지고 있어?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뭘 알아두냐면 페이지 30페이지 보게 되면 미래의 대륙 분포,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변할 것이냐. 앞으로 태평양의 크기는 어떻게 돼? 응? 대서양의 크기는 어떻게 돼? 자, 대충 현재 세계 지도를 보게 되면 이게 있다고 쳐요. 현재
지금 그린 얘가 뭔지는 아시죠? 얘가 뭐예요? 얘가 인도, 우리나라, 일본,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아프리카. 여기 바다가 뭐야? 여기가 태평양이죠. 여기 바다가 뭐예요? 대서양이죠. 오케이. 대서양 판이라고는 없다 그랬어요. 물론 이쪽 바다도 어디예요? 대서양이요. 자, 현재 대서양 중앙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여기에 뭐가 있는지는 아시죠? 여기에 뭐가 있니? 중앙 해령. 대서양 중앙 해령이 있어. 그러면 해령을 기준으로 판은 이동을 하겠죠. 벌어지는 발산형 경계니까.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대서양의 크기는 어떻게 돼? 점점 커지겠지. 그러면서 태평양의 크기는 어떻게 돼? 작아지겠지. 거기서 안 끝났네. 예측을 하게 되면 얘가 작아지다가 다시 확장이 돼. 태평양은. 대서양도 확장되다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다시 줄어들면서 다시 얘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쪽에. 그러면서 얘네들이 다시 어떻게 돼? 붙어요. 판기하는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륙은, 그러니까 대륙은 계속 한 덩어리 찢어졌다, 한 덩어리 찢어졌다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의 예측은, 아직 예측이야, 예측.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예측은 태평양의 크기는 현재보다 어떻게 된다? 크기가 감소했다, 확장되고, 대서양은 확장되다가 감소하게 된다. 그러다가 최후에는 어떻게 된다? 판게아 울티마 초대륙이 다시 만들어질 것이다. 예상으로는 2억 5천만 년 전, 2억 5천만 년 후? 지금으로 한 2억 5천만 년 후 되면 다시 한 덩어리가 될 것이다. 예상한다는 뜻입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판의 경계 대략적으로 정리가 되셨죠? 네. 개념학의 문제 좀 볼까요? 봅시다. 페이지 28페이지인가요? 개념학의 문제가? 네. 28페이지 몇 번? 5번? 이 아닌가? 5번부터 봐야 되나? 아까 우리 5번 풀었니? 아, 28페이지 자체를 안 풀었나? 어? 아, 풀려 있겠지. 예전에 한번 풀었으니까. 한번 다시 보자. 빠르게 봅시다. 1번. 지구자기장에 대한 설명 OX. 관측 지점에서 자북과 진북이 이루는 각은 복각이라고 한다. 진북과 자북이 이루는 각을 복각이라고 그래요? 이거 뭐라 그래요? 평각이라고 얘기하죠? 2번. 자기 적도에서 멀어질수록 복각의 크기는 커진다. 맞죠? 3번. 지구자기장의 방향이 변하면 암석에 기록된 고지자기의 방향도 변한다. 한 번 기록된 고지자기는 안 변한다 그랬죠? 문제 2번. A와 B 지점 중 복각이 더 큰 지점은 어디다? A와 B 지점 중 복각은 어디가 커요? B가 그냥 복각 크잖아. A는 복각이 몇 도야? 0도. B는 대충 한 30도 정도 나오겠지. 그러면 자기 적도에 가까운 지점은 A야, B야?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우리나라 부근의 복각 분포를 나타냈다. 제주도에서 서울로 갈수록 나침반의 자침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은 점점 어떻게 된다?
자, 제주도에서 서울로 간대. 그럼 제주도, 서울로 갈수록 위도가 커지면 복각도 당연히 어떻게 돼? 커지는 거지 뭐. 4번. 고지자기의 복각을 측정하면 암석이 생성될 당시에 뭘 알 수 있다? 위도를 대충 알 수가 있고요. 고지자기의 복각이 마이너스 30도라면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야? 남반구에서 만들어진 거죠. 뭐냐 너. 갑자기 얘 갑자기 뭐야? 저 확대됐어요. 5번 고지자기 측정으로 알아낸 지자기 북극의 이동 경로에 대한 설명.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각각 측정한 지자기 북극의 이동 경로가 일치하지 않는 까닭은 북극이 두 개였기 때문이야? 대륙이 이동했기 때문이야? 대륙이 이동했기 때문이겠죠? 6번 고지자기 관측 자료로 인도 대륙의 이동 경로를 복원한 결과 지질시대 동안 인도 대륙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다?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이동을 했다. 문제 5번 각 설명에 해당되는 판의 경계를 가나다 중에서 골라라. 1. 멘틀 대륙과 하강하는 곳 나. 이 판의 생성 소멸이 일어나지 않는다. 다가 보존형 경계죠. 3번 호상열도 습곡 산맥이 만들어진다. 호상열도 그러면 삽입형 경계 나가 되겠죠. 새로운 해양판이 만들어지고 천발 지진이 주로 일어난다. 되셨죠? 넘겨서 30페이지. 1번 대륙 분포 변화에 대한 OX를 해라. 지질 시대 동안 초대륙은 한 번만 있었다. 틀렸죠?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초대륙을 판계라고 한다. 맞고요. 대륙이 분리되는 초기에 발산형 경계가 형성된다. 이 말글에서 분리되는 초기, 발산형 경계 매칭돼 안 돼? 되는 거지. 발산형 경계가 찢어지는 게 발산형 경계 아니야? 찢어진 분리 같은 의미잖아. 4번 해령에서 해양 지각이 생성되는 지구 표면의 전체의 표면적은 계속 넓어진다. 그러니까 해령에서 지각이 생성되어 지구 전체의 표면적은 넓어진대. 맞아? 야, 지구 전체의 표면적이 넓어지면 지구의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잖아. 그렇진 않지? 그러니까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는 건 맞는 말이야. 근데 만들어지는 곳도 있지만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소멸되는 곳도 있지. 그래서 지구 전체 표면적은 어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2번 그림 가나다는 고생대 말부터 현재까지의 대륙 분포를 시간 없이 순서 없이 나타냈다. 제일 먼저 누구야 그러면? 한 덩어리였겠지. 순서상으로는 다. 그 다음에 뭐야? 가. 그 다음에 나. 이렇게 돼야 되겠죠? 판계아가 만들어진 시기에는 가나다 중에서 언제야? 다가 판계아지, 한 덩어리. 그 다음에 대서양의 크기 변화를 나타내래. 점점 커졌다. 넓어졌다. 되셨죠? 자료 분석도 전에 풀었었나? 페이지 31페이지 자료 분석 1, 2 2는 풀고 1은 안 풀었어요? 자료 분석 1번 한번 볼까요? 이거 자료 뭔 자료? 인도 대륙 맞네. 그림과는 고지자기 복각과 위도의 관계를 나타냈고 나는 인도 대륙에서 조사한 과거 시기를 복각의 위치, 복각의 크기를 나타냈다. 이 기간 동안 지자기 북극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복각이 마 49, 마 21, 뿔 6, 뿔 30. 그러면 마이너스 복각일 때 요 시기에 인도 대륙은 어디에 있었다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일 때가 북반구. 그러면 인도 대륙은 대략 이 자료로 봤을 때 언제서 언제
사이쯤에 적도를 통과했어. 5,500만 년 전서부터 3,800만 년 그 사이에 적도를 통과했겠죠. 1번 가에서는 적도 부근에서 고緯도로 갈수록, 적도에서 고緯도로 갈수록 복각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당연한 말이고, 나를 통해 인도 대륙은 7,100만 년 전에 어디에 있었고, 그 다음에 현재는 북반구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1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인도 대륙은 어느 쪽으로 이동했다? 북쪽으로 이동했고요. 복각의 크기는 자기 적도에서 빵도이다. 맞는 말이죠. 고위도로 갈수록 복각의 크기는 커진다. 맞는 말이고요. 남반구에서 나침반의 자침은 대체로 N극이 지표면을 향한다. 남반구에서는 나와야 되지. 하늘로 솟아야 되죠. 4번 5,500만 년 전 인도 대륙은 남반구에 있었다. 5번 7,100만 년부터 1,000만 년 전 사이에 인도 대륙은 자기 적도를 통과한다. 1,000만 년쯤에 7,100에서 1,000만 년 사이라 그랬니? 그렇지? 그러면 이때와 이때 사이란 얘기잖아. 자기 적도를 통과했겠네. 인도 대륙의 고지작의 복각 변화로 인도 대륙의 이동을 알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자, 12번 문제 잠깐 보자. 그럼 가나는 중생대 초와 중생대 말에 대륙 분포의 모습을 나타냈다. 시간상으로 누가 먼저야? 나가 먼저야? 가가 먼저야? 나가 먼저지. 그러면 얘는 중생대 언제야? 문제에서 하나는 중생대 초, 하나는 중생대 말이라고 그랬잖아. 얘가 중생대 초, 가가 중생대 말이 되겠지. 기억, 가는 나보다 이전이다. 그러니까 가는 이전이다. 틀렸죠? 나가 이전이지. 니은 나와 같은 대륙 분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스곡산맥이 형성되기도 한다. 나란 얘기는 판게아란 얘기가 되겠죠. 한 덩어리가 되는 과정. 그러면 스곡산맥이 만들어진다. 맞아, 틀려? 맞는 말이죠. 대표적인 스곡산맥이 여기서 언급된 게 에팔레치아 스곡산맥이라고 그랬어요. 판게아 만들어질 때 에팔레치아. 이해되시죠? 디귿, 나 이후에는 발산형 경계보다 수렴형 경계가 많이 발달한다. 나 이후란 얘기는 나에서 가로 찢어지는 경우란 뜻이에요. 그러면 찢어지는 경우는 발산형 경계가 많아져, 수렴형 경계가 많아져? 발산형이 많아져야 되겠지. 그래서 디귿은 틀렸죠. 추가 질문이에요. 지구상에서 나일 때와 가일 때, 가일 때와 나일 때 해안선의 길이는 언제가 더 길어? 가일 때가 길어? 나일 때가 길어? 해안선의 길이. 근데 해안선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는 아니? 어려운 단어 아니잖아. 해안선이 뭐야?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선. 그 선이 제일 많이 유전자 있는 가. 왜? 곳은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해안선이 더 많이 노출돼 있다. 나는 붙어있는 곳에 있어. 그 질문 그렇게 한 거야. 판게아일 때는요, 대륙이 한 덩어리잖아.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현재 나 그림에서 여기가 해안선이야, 해안선이 아니야? 여기 해안선 아니지.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냥 하나의 덩어리라고 생각하세요. 하나의 덩어리라면 여기는 바다하고 접한 부분이 아니잖아. 근데 얘가 나가 됐어. 나가 됐더니만 이런 데가 다 바다와 뭐한 곳이 된 거야? 만나는 곳이 되겠지. 그러니까 해안선은 찢어지면 찢어질수록 해안선의 총 길이는 어떻게 된다? 많아지게 된다. 길어지게 된다. 한 덩어리였을 때는 해안선이 최소가 된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응용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해양 생물의 뭐 종의 수나 개체 수나든가 종류는 판게아 시절에 존재했던 해양 생물, 해안가 근처에 살던 해양 생물의 종류와 수가 많아요? 현재가 많아요? 단순 비교하면 현재가 많아야 된다는 뜻이야. 왜? 해안가가 훨씬 더 길어졌기 때문에. 판게아 때는 해안가 자체가 별로 없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